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랄까 우리 50대, 60대 또래들이 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여기저기서 성공적인 노화 이야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우리한테 진짜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이 나이쯤 되면 친구가 참 중요해지는데 이 친구라는 존재가 우리 행복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친구 관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바로 시작해보죠. 네, 정말 우리 나이 때 딱 맞는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소위 그 성공적인 노화라는 게 어디서 나왔고 또 우리 사회는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 관계가 성별에 따라서 우리 행복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성공적인 노화하면 보통 뭐 안 아프고 정신 멀쩡하고 그쵸? 여기저기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 네.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 로우와 칸이라는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뭐 58세대니 애플 쪽이니 하면서 뭔가 계속 배우고 관리하고 바쁘게 사는 노년을 되게 이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음흠. 경제적인 준비를 강조하는 노테크란 말도 있고요. 그쵸? 이런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약간의 압박감? 그런 걸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성공적인 노화라는 틀 있잖아요. 그게 과연 모두에게 다 맞을까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요? 네. 너무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요. 뭐랄까 몸이 좀 아프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처럼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나 구조적인 문제는 슬쩍 놓치기 쉽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모두가 그렇게 막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또 성공의 기준을 너무 하나로만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마치 뭐랄까 좀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1등 시민, 2등 시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요.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발테스 부부 같은 학자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선택, 그리고 최적화, 보상, 이걸 줄여서 SOC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SOC 모델이요? 그건 좀 뭔가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걸 다 예전처럼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중요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선택, 그걸 더 잘하도록 계속 갈고 닦고 최적화,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좀 못하게 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다른 방법으로 좀 지혜롭게 보완하면서 보상, 살아가는 거죠. 아하. 어떤 결과보다는 그 적응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뭘 더 많이 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건 좀 지혜롭게 메워가고 네네, 그렇죠.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 같아요. 와닿네요.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친구가 진짜 이 나이쯤 되면 참 중요해지죠. 맞아요. 외롭거나 속상할 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딱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네. 연구 결과를 봐도 그 점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50세에서 69세, 도시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친한 친구가 한 6명, 그 정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쯤 연락하고요. 친구 절반 정도는 1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산다고요. 평균 6명에 한 달에 한 번?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친구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하고 여성에게서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궁금한데요. 남성의 경우를 보면요. 친구가 몇 명인지 그 수는 행복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수가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친구를 통해서 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 같은 이런 사회적인 자극을 받을 때 행복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행복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요. 정말요. 남성들은 친구 수보다 자극이 더 중요하다니. 좀 의외인데요. 배우자 영향이 그렇게 크고요. 허허. 그럼 여성은 어땠나요? 여성의 경우는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여성은 친구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친구가 가까이 살수록 그리고 또 힘들 때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경청자 역할 그런 친구가 있을 때 행복감이 높았어요. 역시 여성들은 좀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친구. 네.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 만남의 빈도 자체는 행복감과 큰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부담감 같은 걸로 작용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자주 만나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니. 하긴, 뭐랄까, 가끔은 좀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긴 하니까요. 네. 결국 만남의 횟수보다는 그 관계의 깊이나 질,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그 성공적인 노화라는 건 어떤 정해진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해 나가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그 SOC 모델처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죠. 네네,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친구 관계는 우리 행복에 분명히 중요한 요소인데 남성과 여성에게 필요한 친구 관계의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서로에게 좀 지적인 자극이나 성장의 계기? 그런 관계를, 여성분들은 정서적인 지지나 깊은 교감, 이걸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꾸는 것이 행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남성들은 서로에게 배움과 영감을 주는 관계를, 여성들은 마음을 나누고 지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네, 오늘 성공적인 노화와 친구 관계에 대해 정말 우리 또래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그냥 남들처럼 바쁘게 사는 것을 넘어서 내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힘이 되는 관계는 뭘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성공적인 노화란 뭘까? 내 친구 관계는 지금 어떻지? 하고 한번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정답은 딱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